저보다 대출 원금은 적은데 대출 이자를 훨씬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야,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내고 있나 해가지고 그 친구의 대출 항목을 좀 보니까 안녕하세요, 출굴지입니다. 여러분 혹시 대출 이자 다들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? 저는 사실 이 집을 살 때 이제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가 한 월 60만 원 정도 나갔어요. 근데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 대출 이자도 월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로 늘어났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. 물론 원래도 부담이 좀 있었지만. 근데 우연히 제 진짜 친한 친구가 저보다 대출 원금은 적은데 대출 이자를 훨씬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야,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내고 있나 해가지고 그 친구의 대출 항목을 좀 보니까 충분히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안 줄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골지들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진 않은지 같이 대출 이자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. 네, 오늘은 제 대출 문자랑 친구 대출 문자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제 대출 문자가 좀 더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는 제일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금리가 한 3.5%에서 3.8% 요 사이에 있었거든요. 그런데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한 5.4%까지 왔다가 최근에는 5.8%로 올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. 그런데 제 대출 금리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낮나 한번 제 문자를 보면은 여기 문자 하단에 부수거래 항목별 금리 감면 현황이라고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저는 당연히 다 받으실 줄 알았는데 이걸 안 챙겨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첫 번째는요, 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부수거래 항목별 금리 감면 혜택들을 챙겨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를 보면은 급여이체 0.3%, 제휴카드 0.1%, 자동이체 0.1%, 적금 0.1%, 그리고 은행 자체 앱 사용 시 0.1% 이렇게 해서 금리를 0.7%를 줄일 수 있었어요. 근데 0.7%면 되게 좀 작아 보이잖아요. 근데 1억에 0.7%는 70만 원이나 됩니다. 근데 우리 옷 살 때 이제 만 원이라도 좀 더 저렴하게 살려고 막 최저가 찾아보잖아요. 이런 거는 하면서 왜 이런 건 안 받냐고요. 저 원래 예적금도 안 하는데 이 대출금리 0.1% 더 받으려고 예적금도 월 10만 원씩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급여이체도 저 사실 메인 월급 통장이 하나은행이 아니에요. 그런데 이 0.3% 받으려고 듀얼 월급 통장이란 걸 사용을 해서 급여 이체 항목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. 듀얼 월급 통장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1년 전에 소개해둔 영상이 있거든요. 요거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대출 이자 줄이는 첫 번째 꿀팁이 바로 이런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전부 다 이용하는 겁니다. 알겠죠? 그럼 친구 문자 한번 볼까요? 친구는 마이너스 통장이라서 금리가 조금 더 높고요. 역시 이 친구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어요. 근데 여기도 문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우대금리 세부 적용 내역이 있죠. 근데 이 친구는 제휴 신용카드도 안 쓰고 있고 급여 이체도 안 하고 있죠. 그래서 이것부터 챙기면 훨씬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겠죠. 네, 그러면 이자 줄이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두 번째 방법은 더 저렴한 대출로 대환하는 겁니다. 대환이 뭐냐? 대출을 갈아타는 겁니다. 대출은 사실 나한테 금리를 제일 낮게 해주는 데서 받는 게 좋잖아요. 근데 문제는 매일매일 대출 상품들이 바뀌다 보니까 내가 한때는 제일 저렴하게 대출을 받았는데 한 1년 뒤에 더 저렴한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면 갈아타면 되는 거죠. 물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가정하에. 그래서 이제 제 친구는 아까 6.14%였었잖아요, 대출 이자가. 근데 이 친구가 다시 본인에게 좀 저렴한 대출을 조회를 해보니까 5.17%의 대출 상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. 물론 이거는 이 특정 은행이 지금 가장 저렴하다 이게 아니라
각 사람의 신용마다, 재산마다, 소득마다 적합한 대출 상품이 다 다르니까 요거는 여러 핀테크 앱에서 신용대출 저렴한 걸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조회를 했는데 이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대출을 받은 지 한 반년 이상 지났다면 이런 핀테크 앱으로 나한테 더 저렴한 대출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. 근데 대부분 이런 거는 신용대출만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한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세 번째,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은행에 행사해보는 방법도 있어요. 금리 인하 요구권이 뭐냐면 내가 뭐 승진을 했거나 이직을 했거나 갑자기 소득이 굉장히 늘어났을 경우에 아니면 신용 점수가 굉장히 늘어났을 경우에 나한테 왜 이렇게 높은 대출 금리를 주냐, 나 조금만 더 깎아줘, 난 그만한 신용도가 있어 라고 은행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요것도 역시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달라지는 신용대출 이런 케이스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. 뭐 정부가 껴있는 대출,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 이런 거나 아니면 어떤 담보대출, 예를 들어 뭐 예금 담보대출, 연금 담보대출 이런 것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. 그래서 보통 신용대출료가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각자가 쓰시는 은행 앱에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.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앱을 통해서 혹은 은행 창구를 통해서 행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잘 안 될 것 같지만 이제 지난해의 통계를 봤을 때 3명 중 1명이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실제로 받아들여져서 금리가 낮아졌대요. 그러니까 해볼만 하겠죠? 그럼 마지막 네 번째,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대출을 갚을 만한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거나 예적금에 돈을 넣는 경우가 있었죠. 근데 사실 이제 예적금은 이자를 받을 때 이자 과세라고 15.4%가 세금으로 나갑니다. 그러면 내가 4%짜리 예적금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15.4%가 또 빠지니까 사실은 3.4% 정도라는 거죠. 근데 요즘 대출금리 얼마? 6%. 물론 이제 내가 이제 투자에 좀 일가견이 있거나 이런 연 6% 정도는 내가 그냥 자신 있게 낼 수 있다 이러시면은 그냥 대출 안 갚고 투자를 하시는 게 낫겠죠. 근데 내가 예적금을 하는 케이스라면 대출을 먼저 갚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. 저는 사실 이제 투자를 하는 케이스였는데요. 제가 작년 수익률을 보니까 그냥 대출이나 갚았으면 이제 돈도 안 잃고 대출 원금도 줄어들어서 이자도 좀 줄었을 텐데 제가 너무 자만심에 쩔어 있었다라는 이제 큰 반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뒤늦게나마 이제 원금을 갚았다는 슬픈 이야기. 네, 그럼 오늘 여기까지 벌써 대출 이자 줄이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사실 0.1%라도 보통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최소 1억 정도는 받으시기 때문에 0.1%의 1억은 10만 원이거든요. 그럼 10만 원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. 오늘 이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대출 금리를 좀 줄일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